빵좀 줄게. 야, 소스 맛있네요. 제가 낸 논문은 2019년에 사이언스에 게재된 논문인데 de-racemization이라는 반응에 관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그 광학 이성질체를 합성하는 반응인데 광학 이성질체란 이제 오른손이랑 왼손이 겹쳐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겹쳐지지 않고 거울상 이성질체이듯이 세상에 그 광학 이성질체들은 오른손 광학 이성질체가 있고 왼손 광학 이성질체가 있는데 그 한쪽만 합성하는 방법이 이제 그 유기 합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반응을 asymmetric reaction이라고 하고 이제 촉매 반응을 가지고 그런 반응을 이제 하는 거를 보고 asymmetric catalysis라고 하는데 그런 반응들을 유심히 보면은 거의 모든 반응이 하나의 광학 이성질체를 만들기 위해서 광학 이성질체가 아닌 카이럴하지 않은 그런 achiral molecule이라고 하는데 achiral molecule에서 chiral molecule을 합성하는 선택적으로 합성하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간단한 반응은 내가 원하는 분자를 이제 광학 이성질체를 따지지 않고 만든 다음에 그러면은 오른손 왼손이 반반 섞여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런 걸 보고 racemic mixture이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가장 간단한 반응은 racemic mixture를 하나의 이성질체로 만들 수 있으면은 사실 가장 간단한 광학 이성질체 합성 방법인데 그런 방법이 2019년 당시에 제가 연구를 했을 당시에 세상에서 그 반응이 알려진 게 5가지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2가지 광학 이성질체를 하나만 선택적으로 이제 디스트럭션을 하고 그거를 다시 반대편으로 다시 합성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고안이 몇 가지가 돼 있었는데 그런 방법이 알려진 게 5가지가 안 됐었는데 선택적으로 디스트럭션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합성 반응에서는 케미컬 리에이전트를 써서 지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쪽을 다시 만드는데 케미컬 리에이전트를 또 써야 하죠. 그러면 다시 리에이전트가 또 들어가고 그럼 리에이전트가 여러 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걸 한꺼번에 넣으면은 자기들끼리 반응을 해서 반응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반응이 되더라도 리에이전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 저희 실험실에서 생각을 한 게 그 이성질체 중에 하나를 디스트럭션하고 그 다음에 리포메이션을 하는 에너지를 이제 그 빛에서 가져오면은 리에이전트를 쓸 필요가 없이 촉매 반응을 디자인해서 한쪽을 없애고 한쪽을 생기게 하면은 이제 가장 이상적인 반응에서는 racemic mixture에 catalyst만 넣고 빛을 쏘면은 한 가지로 바뀌어져 있으면은 사실 거의 완벽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연구를 할 당시에 그런 반응이 알려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저희가 고안을 했고 그래서 그 이제 제가 합성한 모lecule은 이제 그 cyclic urea라는 이제 그 헤테로사이클인데 거기서 스테레오 센터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선택적으로 하나를 지운 다음에 다시 만드는 과정을 이제 그 포토 캐탈리스트랑 이제 인엔티오 셀렉티브 캐탈리스트를 넣어서 빛을 쐈을 때 그런 반응이 되는 거를 관찰을 해서 메커니스틱 스터디를 한 다음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반응이 흘러가는 게 맞다 라고 정리를 해서 2019년에 낸 논문이 사이언스에 게재가 됐습니다. 처음에 시도라서 네. 빛은 그 레이저는 뭐 어떤 식으로 선택했는지.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포토 캐탈리스트라는 게 이제 유기합성에서 쓰인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문제가 뭐였냐면은 네, 그렇죠. 그 원래 UV로 하는 반응은 이제 텍스트북에서 나오는 반응인데 UV를 쏘면은 그 아시다시피 그 생물은 죽어버리고 번드는 깨져버리니까 UV를 사용해서는 이제 컨트롤을 해서 셀렉티브하게 반응하기 어려운데 이제 UV를 쓰지 않고 이제
visible light를 써서 촉매를 잘 사용하면은 그런 반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게 알려진 게 한 20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 실험실도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쓰는 거는 이제 그 파란색 LED를 사용합니다. 그 반응은 수초 안에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초, 수분? 네, 네. 반응 속도는 제가 열심히 측정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반응이 끝나는데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렇게 반응이 잘 일어나면은 그냥 빛 있으면 그냥 반응이 일어나겠네. 네. 그러면 그 물질이 안정한가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안정하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이제 또 하나의 스터디였는데 반응이 끝난 후에도 그 안정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작동을 하고 있잖아요. 빛을 쏴주면은. 그럼 빛을 쏴주면은 포토 캐탈리스트가 엑스테이션이 돼서 excited state가 되고 그 excited state가 에너지가 크니까 일렉트론 트랜스퍼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계속 빛을 쏴주면 계속 반응을 하고 그러면 언젠가는 디컴포지션이 일어나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반응이 끝난 후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이 캐탈리스트가 substrate를 디컴포지션 하지 않고 캐탈리스트 디컴포지션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릴렉세이션 할 수 있는 패스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쏴줘도 그냥 반응이 끝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설명한 거예요? 그런 메커니즘? 아니요. 네, 이런 반응이 있다. 이렇게 빛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네네. 이거 새로운 그러니까 합성법을 그럼 소개하는 거에 의의를 둬서 논문이 나간 거네요. 네네. 근데 그 디컴포지션이 일어나지 않고 빛을 계속 쏴도 스테이블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디자인을 한 거였는데 디자인된 거구나. 네, 다 디자인을 한 거였는데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은 너무 길어지니까 짧게만 얘기를 했죠. 근데 이렇게 그 샤프한 리더들은 알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캐탈리스트는 뭐예요 그러면? 캐탈리스트는 3개가 들어가는데요. 그 빛 에너지를 케미컬 에너지로 바꿔줄 수 있는 포토 캐탈리스트인데 그거는 이제 이리디움 컴플렉스를 쓰고요. 그리고 선택적으로 한 가지 광학 이성질체를 지워줄 수 있는 캐탈리스트가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그 카이럴한 베이스를 써서 이제 디프로네이션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이제 그 카이럴 포스페이트라고 합성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최근에 개발된 캐탈리스트가 있는데 그거를 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한쪽 이정지체를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또 다른 캐탈리스트 하나를 써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게 제일 문제였어요. 그런 캐탈리스트가 알려진 게 없어가지고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진짜 운이 좋아가지고 그 예일에 계신 그 스캇 밀러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랑 같이 일을 해가지고 그 작은 펩타이드를 가지고 펩타이드는 L-아미노 애시드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인트린식 카이럴리티가 있으니까 펩타이드를 가지고 이제 한쪽 끝에 캐탈릭 레지드를 달아서 하나만 선택적으로 만들어주게 하는 거를 또 처음부터 디자인을 해서 3개를 같이 넣었더니 다행히 반응이 돼서 그 촉매 3개 다 설계를 한 거네. 디자인을 해서. 네, 네. 그 펩타이드는 단백질이라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미노산 몇 개인가요? 아미노산 4개요. 4개? 예. 4개? 와, 4개가 스페시피시티를 준단 말이야? 네, 희한하죠. 신기하네. 재밌네요. 구조를 이루진 않을 텐데 4개가 막 움직일 텐데. 4개가 그러니까 또 이제 샤프한 리더들은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4개가 그 아미노 애시드는 아시다시피 그 대부분 경우에는 4개면은 그 conformation of fluctuality가 많으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셀렉티브한 캐탈리시스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프로틴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룹 스트럭처가 있는 이제 레지듀 같은 걸 보면은 그런 룹 스트럭처는 4개짜리만 넣어도 루프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레지듀를 따와가지고 이터레이션을 좀 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또 안 해요. 혹시 아미노산 뭐지? 그 프롤린 루프를 만든 다음에 프롤린 또 4개가? 프롤린이랑 4개인데 시스틴은 그 반응 때문에 넣는 거고요. 그 시스틴 SH로 반응을 해서 그 다음에 프롤린은 이제 프롤린 그 꺾이는. 네, 라마찬드란 플롯을 보면은 이제 리미테이션이 있으니까 꺾이게. 그 다음에 이제 꺾인 거를 보존하려면은 이제 일반적인 아미노 애시드는 사실 보존이 많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unnatural 아미노 애시드 중에 그게 좀 고정을 시켜주는 그 unnatural 아미노 애시드를 사실 별 건 아니고 뭐 이제 그 알파 다이메틸 글라이신 이런 거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냥 뭐 엘레닌 같은 거에 메틸 하나 더 달려 있는 그런 뭐 아주 간단한 건데 다 팝니다. 그래서 그거를 집어넣고 나머지 한쪽은 셀렉티비티가 나올 때까지 아미노 애시드를 전부 돌려서 20가지 다 해봤구나. 네, 20가지 정도가 아, 아니죠. 아미노산은 사실은 우주에서 만들어지는 거 엄청 다양하잖아요. 네, 그래서 20개 정도가 발견. 그래요? 네, 분석에서 어. 발견이 되고 있죠. 간단한 거 못 넘어. 진짜 정말 고생 많이 한 것 같아. 연구하는 그러니까 정도. 지금 보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합성을 다 해가지고 내가 그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한 것 같아. 엄청난 시도를 많이 했었고. 그거 합성을 본인이 했어요? 펩타이드 요즘은 다 주문하면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그게 또 이제 샤프 리더분들은 이제 펩타이드를 solid state synthesis로 안 만들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손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저랑 이제 다 같이 일하시는 분이랑.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한테 그 기계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solid state 그 펩타이드 synthesizer은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양이 바이오 실험하시는 분들한테는 작은 양이 아닌데 저희한테는 작은 양입니다. 오늘은 그래 오늘도 0% 나왔지만 오늘 이 기계를 써봤네? 그치 하나 배웠다. 그러다 그냥 얻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뭐라도 계속 생기는 것 같아. 그런 정신으로 해야지 모든 이 정도의 고생을 한다는 걸 미리 알고는 못하는 것 같아. 이제 나중에는 못해요. 처음엔 재미로, 나중에는 오기로 거의 진짜. 그런 느낌 아닐까? 근데 사실은 캐터리스트 2개가 있고 요거 하나만 결정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지금 변하는 상황 아닙니까? 맞아요. 다 변했죠. 변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30개 정도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조합이 도대체 몇 개야? 실험 도대체 몇 번을 했던 거예요? 30분 걸리는 실험을 몇 번이나 했을까? 그 이제 실험할 때는 4시간 만에 반응이 끝나거든요. 근데 보통 안 그래요. 보통 하루 기다려야 돼요. 보통 4시간 기다렸는데 그러면은 그런 반응을 2,000개 하지 않았을까요? 엄청나고 엄청. 2,000개 반응할 때 이게 하나씩 하나 아니면은 막 96회 같은 데를 동시에 그것도 정말 정말 좋은 질문인데 저는 하나씩 했거든요. 하나씩 했어. 근데 이제 하나를 이제 그게 나아요? 셋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루에 뭐 많이 하면은 10개 이렇게 하는데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이제 현타가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는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은 이제 그 96 웹플레이트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컨트롤이 힘들지 않아요? 그게 컨트롤이 힘들어요. 힘든가? 그게- 해도 헷갈리겠다. 그게 이제 바이오는 괜찮은데 그 이제 케미컬 반응할 때는 스터링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제 광반응을 할 때는 빛도 써야 되는데 빛이 96 웹플레이트에 다 일정하게 들어가거든요. 그게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이게 그건 너무 수고했다고.